안녕하세요. 송쌤 수학의 송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1 4단원 5차시 명제와 조건 교과서 분석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는 명제와 조건의 뜻을 알고 모든 어떤을 포함한 명제를 이해한다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준비하기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기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전체 집합 U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는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 4 미만인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1, 2, 3이 전체 집합 U의 원소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분집합 A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을 만족하는 근이 이 집합의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풀어보면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3은 0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 x는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합 A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므로 집합 A는 1 하나만 이렇게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명제와 그 부정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여기를 보면 마그마나 용암이 식은 후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인 화성암에는 현무암, 화강암 등이 있고, 바다 또는 호수 밑바닥에 퇴적물이 쌓인 후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인 퇴적암에는 사암, 이암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문장 중에서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해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현무암은 화성암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참이 되겠죠. 2번은 화성암은 퇴적암이다. 이것은 거짓이다 라는 거 우리가 바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3번은 사암은 단단한 암석이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단단하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판별한 1번, 2번과 같이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3번과 같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없는 것은 명제가 아닙니다. 아래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리수는 실수이다. 유리수는 실수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참인 명제다 라고 우리가 판별할 수 있습니다. 2번, 2의 제곱은 5초가이다. 2의 제곱은 4죠. 4는 5초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거짓인 명제다라는 거 우리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3번, 인생은 아름답다. 여기서 아름답다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제가 아닙니다. 아래에 있는 문제 1번을 보면 다음 중에서 명제를 찾고 명제인 것은 참, 거짓을 판별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파이는 유리수이다. 파이는 유리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거짓인 명제다라는 것을 바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2번 한강은 긴 강이다. 여기서 길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명제가 아닙니다. 3번 2 플러스 3은 5다. 성립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참인 명제다라고 판별할 수 있습니다. 4번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집합 A는 A, B의 합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항상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참인 명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제 P에 대하여 P가 아니다를 명제 P의 부정이라고 하며 이것을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을 때에는 P의 부정 또는 not P라고 읽습니다. 명제 P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이고 P가 거짓이면 not P는 참입니다. 또 not P의 부정은 P입니다. 참고로 명제는 보통 알파벳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자, 계속해서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보면 1번 명제에 3은 홀수이다는 참이고 그 부정 3은 홀수가 아니다는 거짓이 됩니다. 2번 명제 1은 4 초과이다는 거짓이고 그 부정 1은 4 이하이다는 참이 됩니다. 아래에 있는 문제 2번도 주어진 명제를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7은 소수이다. 이 명제의 부정은 7은 소수가 아니다가 되겠죠. 이때 7은 소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의 부정은 거짓이 됩니다. 2번 2는 루트 2 이하이다. 이것의 부정은 2는 루트 2 초과이다가 되겠죠. 이때 이 부등식은 성립한다 라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부정은 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과 진리집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x를 포함하는 문장 x는 10의 약수이다는 그 자체로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지만 x의 값이 정해지면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가 2면 참이고 x가 3이면 거짓입니다. 이와 같이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 중에서 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명제의 부정과 마찬가지로 조건 P에 대하여 P가 아니다를 조건 P의 부정이라고 하며 이것을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전체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조건 P를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조건 P의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조건 P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대문자 P로 나타내고 P의 부정인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됩니다. 보기를 보면 전체 집합 U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일 때
조건 P는 X는 홀수이다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P의 진리집합은 X는 홀수이다를 만족하는 원소들이 모여있는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 3, 5, 7 이러한 홀수들이 원소가 되는 집합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 P의 부정인 not P의 진리집합은 X는 홀수이다의 부정인 X는 짝수이다를 만족하는 원소들이 모여있는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 4, 6, 8 이러한 짝수들이 이렇게 원소로 있는 집합이 not P의 진리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문제 3번이 있습니다. 자, 문제 3번을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일 때 조건 P는 X는 8 이하이다 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조건 P의 진리집합과 조건 P의 부정인 not P의 진리집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주어진 조건의 부정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ot P는 X는 8 초과이다가 됩니다. 이제 조건 P의 진리집합을 구해보면 대문자 P로 적어야 되겠죠. 자연수 전체의 집합 안에서 8 이하의 값이 X다라고 했으니까 원소들은 1, 2, 3, 4, 5, 6, 7, 8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조건 P의 부정인 not P의 진리집합을 구해보면 P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집합 P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되는 거니까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제시법으로 집합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바 X는 8 초과인 자연수를 만족하는 집합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진리집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명제 P면 Q이다의 참 거짓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조건 PQ로 이루어진 명제 P면 Q이다를 기호로 이와 같이 나타냅니다. 이때 P를 가정, Q를 결론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명제에 x가 3이면 x제곱은 9이다 해서 가정은 x는 3이다 이고 결론은 x제곱은 9이다 입니다. 명제 P이면 Q이다 해서 조건 P가 참이 되는 모든 경우에 조건 Q도 참이 되면 그 명제는 참이고 조건 P가 참이 되지만 조건 Q가 거짓이 되면 그 명제는 거짓입니다. 즉,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로 할 때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집합이 된다면 명제 P면 Q이다는 참이고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명제 P면 Q이다는 거짓이 됩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제 P면 Q이다의 참 거짓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두 조건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판별한다라는 거, 그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예제 1번이 있습니다.
예제 1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1번을 보면 x가 2이면 x제곱은 2x이다 입니다. 이때 조건 P는 x가 2이다 이니까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 Q는 x제곱은 2x이다 입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Q는 0과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 됩니다. 이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보면 P는 Q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면 Q이다 라고 하는 이 명제는 참이 됩니다. 2번은 소수는 홀수이다 입니다. 이때 조건 P는 X는 소수이다 이고 조건 Q는 X는 홀수이다 입니다. 이때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P는 소수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 3, 5, 7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Q는 홀수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1, 3, 5, 7 이러한 것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보면 P는 Q의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P면 Q이다 라고 하는 이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아래에 있는 문제 4번에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x가 9 이하이면 x는 3 이하이다 입니다. 이때 조건 P는 x는 9 이하이다가 되고 조건 Q는 x는 3 이하이다가 됩니다.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P를 구해보면 x바 x는 9 이하이다를 만족하는 집합이 되고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Q는 x바 x는 3 이하이다가 됩니다. 이때 두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보면 P는 Q의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이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2번은 4의 배수는 짝수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때 조건 P는 x는 4의 배수이다가 되는 거고 조건 Q는 x는 짝수이다가 됩니다. 그럼 이러한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P를 구해보면 4, 8, 12 이러한 4의 배수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Q를 구해보면 2, 4, 6, 8 이러한 짝수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보면 P는 Q의 부분집합이 된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여기를 보면 다음은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문장들입니다. 이 문장의 참, 거짓을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든 동물은 다리가 4개 있다. 닭과 같이 다리가 2개인 동물도 있으므로 거짓인 문장입니다. 2번 어떤 새는 날지 못한다. 타조와 같이 날지 못하는 새가 있으므로 참인 문장입니다.
3번 모든 자연수는 양수이다. 모든 자연수는 양의 정수이므로 참인 문장입니다. 4번 어떤 자연수는 음수이다. 자연수 중에는 음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거짓인 문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조건 P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지만 조건 P 앞에 모든이나 어떤이 있으면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으므로 명제입니다. 이번에는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참 거짓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라지 P라 할 때 전체 집합 U에서 명제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가 참이라는 것은 전체 집합 U에 속하는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조건 P가 참임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명제는 조건 P의 진리 집합인 라지 P와 전체 집합인 U가 같으면 참이 되는 것이고, 조건 P의 진리 집합인 라지 P와 전체 집합인 U가 같지 않으면 거짓이 됩니다. 또 전체 집합 U에서 명제에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가 참이라는 것은 전체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조건 P가 참이 되게 하는 X가 존재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명제는 조건 P의 진리 집합인 라지 P가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고, 조건 P의 진리 집합인 라지 P가 공집합이면 거짓입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중요 표시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보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전체 집합 U가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 1번 명제 모든 X에 대하여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다 해서 조건 P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다의 진리 집합을 라지 P라 하면 이때 라지 P의 원소는 0과 1만 됩니다. 따라서 조건 P의 진리 집합인 라지 P는 전체 집합인 U와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2번 명제 어떤 X에 대하여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다 해서 조건 P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0의 진리 집합을 라지 P라 하면 이때 라지 P는 0과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고, 이때 조건 P의 진리 집합인 라지 P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는 참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아래에 있는 문제 5번에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1은 0 초과이다. 여기서 조건 P는 X제곱 플러스 1은 0 초과이다가 되는 거죠. 이것의 진리 집합을 라지 P라고 한다면 전체 집합 U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떠한 값을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이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됩니다. 2번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은 마이너스 4이다. 이 명제의 조건 P는 X의 제곱은 마이너스 4이다인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했을 때 그 집합은 공집합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실수를 대입하여도 마이너스 4가 나오는 실수 X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입니다. 이번에는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부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의 부정은 p가 아닌 x가 있다입니다. 즉 어떤 x에 대하여 p의 부정인 나p이다입니다. 또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의 부정은 p인 x가 없다입니다. 즉 모든 x에 대하여 p의 부정인 나p이다입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 표시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기 바랍니다. 보기를 보면서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부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명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x는 0 미만이다. 이것의 부정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x는 0 이상이다 입니다. 2번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2x는 0이다의 부정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2x는 0이 아니다 입니다. 아래에 있는 문제 6번은 주어진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주어진 명제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미만이다 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명제를 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상이다가 됩니다. 이제 주어진 명제의 부정인 이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에 나와 있는 이 부등식을 정리해 보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완전제곱식 형태로 식을 변형하면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 되어서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의 부정인 이 명제는 항상 참인 명제가 됩니다. 2번에 주어진 명제는 어떤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다 입니다. 이 명제의 부정인 명제를 구해보면 모든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 아니다 입니다. 이제 주어진 명제의 부정인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인 사다리꼴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의 부정인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 증명, 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으나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나타내면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어의 뜻을 한 가지로 정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한다와 같이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것을 그 용어의 정의라고 합니다. 한편 정의나 명제의 가정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하여 어떤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것을 증명이라고 합니다. 또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와 같이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정리라고 합니다. 다음 예제 2번은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명제는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 플러스 n은 짝수이다입니다. 이 명제를 증명하기 전에 먼저 이 명제가 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연수는 크게 홀수와 짝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홀수의 대표가 되는 1과 짝수의 대표가 되는 2를 n의 값에다가 대입을 한 후 이 명제가 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n에다가 1을 대입하고 n에다가 2를 대입해서 n제곱 플러스 n의 값을 구해보면 둘 다 짝수가 나와서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증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n제곱 플러스 n은 인수분해하면 n과 n 플러스 1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n이 홀수이면 n 플러스 1은 짝수가 되고 n이 짝수이면 n 플러스 1은 홀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n제곱 플러스 n은 항상 짝수와 홀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는 항상 짝수가 나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주면 됩니다. 문제 7번도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명제는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 플러스 3n은 짝수이다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명제가 참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수는 크게 짝수와 홀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예제에서 했던 거대로 1과 2를 대입해서 결과가 짝수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n에 1을 대입하고 n에 2를 대입하면 그 결과는 4와 10으로 둘 다 짝수가 나온다 라는 거, 다시 말해 이 명제가 참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n제곱 플러스 3에는 n과 n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때 n이 홀수이면 n 플러스 3은 짝수이고 n이 짝수이면 n 플러스 3은 홀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n제곱 플러스 3에는 항상 짝수와 홀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는 짝수가 된다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증명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 넓히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이발사의 주장인데 이것을 이발사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나는 스스로 면도를 하는 사람들 외에는 모두 면도해 줍니다. 활동 1. 이 이발사는 자신의 면도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자. 활동 2. 명제와 관련된 다른 역설도 조사해 보자입니다. 자, 그러면 활동 1부터 우리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발사가 자신의 면도를 한다면 스스로 면도를 하는 사람이 되므로 선언한 문장에 위배됩니다. 반대로
이발사가 자신의 면도를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면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므로 선언한 문장에 따라 스스로 면도를 해야 합니다. 활동 2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레타인의 역설로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만 한다라고 어느 크레타인이 말했다는 것이다 입니다. 자, 여기까지 명제와 조건에 대한 교과서 분석 시간이었습니다.